요즘 사실 외식 한 번 해도 10만 원은 그냥 나오기 일쑤잖아요. 자녀들 학원비도 정말 만만치 않고요. 물가도 계속 오르기만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한 달에 50만 원이면 애 키우고도 남는다. 이렇게 말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치 있는 선택을 돕는 류현정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전 좀 솔직한 변호사가 돼보겠습니다. 사실 이혼 사건 많이 진행하다 보면요. 정말 인류애가 말이죠. 말 그대로 바사삭 하고 산산조각 나는 경우 꽤 많은 것 아시나요? 물론 그저 평탄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혼 변호사 만날 확률 낮아서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말이에요. 정말 10년 넘게 이혼 소송을 다뤘으니 사실 이제는 어떤 사연을 듣건 그럴 수 있다. 끄덕끄덕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여전히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어쩌다 우리 의뢰인께서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루가 멀다 하고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하소연 오늘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람 펴도 초당당한 사람 보잖아요. 인류애가 바닥납니다. 물론 애초에 바람을 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최소 바람을 폈다면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라도 하는 분들 제발 이제는 좀 늘어났으면 좋겠네요. 배우자한테 바람 핀 게 걸리잖아요. 그럼 사과하는 경우 물론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는 아니 이게 왜 바람이냐. 밥만 먹고 손만 잡은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내로남불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계속 뭐라고 하면 생활비 안 주겠다고 협박하거나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하자고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뭐 잠수 타고 집 나가고 제발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될까요? 그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 배우자에게는 큰 소리 펑펑 치고 내가 잘났다 너는 못났다는 식으로 나오는 상대방을 마주하는 순간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인류애가 바닥나는 그 순간입니다. 다음으로 배우자를 스토킹하는 사람이에요. 배우자에 대한 관심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집착과 스토킹은 어떨까요? 배우자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괜히 의심하기 시작해서 말이죠. 차에 위치 추적기 달고 몰래 녹음기 설치하는 거 뭐 이건 사실 기본입니다. 배우자가 회식한다고 하면 10분 단위로 전화를 걸고요. 어딜 가든 미리 대기하고 있어요. 다른데 못 가게 하려고요. 노출이 조금이라도 있는 의상을 입으면 의심하고 향수 뿌렸다고 뭐라고 하고 말 그대로 의심으로 시작해 의심으로 끝나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면 정말 숨쉬기가 힘들겠죠. 배우자가 이렇게 집착하고 정말 집요하게 스토킹을 하면요. 어딜 가든 배우자가 보고 있을 것 같고요. 나 몰래 모든 대화 듣고 있을 것 같고 별것 아닌 걸로 또 꼬투리 잡을 것 같아서 어딜 가든 그리고 무얼 하든 옥죄어지는 그 중압감 때문에 말이에요. 마음 편하게 생활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면서 심각한 불안장애와 우울증 호소하시거든요. 배우자를 집요하게 스토킹하는 상대방을 마주하는 순간 이혼 전문 변호사의 인류애가 한 번 더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다음은 모든 대화가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돈돈 하는 케이스인데요. 요즘 사실 외식 한 번 해도 10만 원은 그냥 나오기 일쑤잖아요. 자녀들 학원비도 정말 만만치 않고요. 물가도 계속 오르기만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한 달에 50만 원이면 애 키우고도 남는다. 이렇게 말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빠듯하다 못해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 주면서요. 가계부 써라, 영수증 제출해라 하기도 합니다.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것이 사치스럽다고 하기도 하고요. 집안일하고 또 아이들 보는데 24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짬이라도 내서 아르바이트하고 돈 좀 벌어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싸우잖아요. 국룰이 있거든요. 생활비 끊어요. 그리고 줬던 카드 다시 빼앗습니다. 돈돈하는 의뢰인의 짠돌이 그리고 짠순이 배우자를 마주하는 순간 이혼 전문 변호사의 인류애가 한 번 더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마지막은 나르시스트입니다. 배우자가 나르시스트잖아요. 가족 구성원들이 그의 인생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모습 목도하게 되는데요. 나르시스트 입장에서는 말이에요. 아내는 내 아이를 돌보는 사람 그리고 집안일 하는 사람이고요. 아이들은 내가 안정한 가정을 잘 꾸렸다는 증거, 일종의 트로피입니다. 가족 구성원들을 끊임없이 가스라이팅해서 활용하기에 최대한 용이한 상태를 만드는 것도 또 다른 목표인데요. 배우자의 가스라이팅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냐고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냄새가 나니 집안 화장실도 못 쓰게 합니다. 상가 화장실 쓰라고 해요. 샤워를 한 뒤에는요. 샴푸와 린스 뚜껑이 있잖아요. 그 돌려둔 각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왜 그러냐? 괴롭힙니다. 밥은 집에서 차려주기
두기가 힘드니까 무조건 밖에서 해결해라. 뭐 애들 공부할 땐 시끄럽다.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라. 이런 정말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기도 하지만요. 숨 막힐 정도로 사람을 옥죄는 아무 말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제가 수차례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집요하게 상대방을 가스라이팅하면 정말 당하는 당사자는 온전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 그 자체도 불가능해지는 정말 절망적인 단계까지 이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죠. 배우자를 가스라이팅하는 나르시스트를 이혼 소송 상대방으로 마주하는 순간 이혼 전문 변호사의 인류애가 인간에 대한 분노로 변질되는 바로 그 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가상의 현실 혹은 상상이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실제로 접한 이혼 사건들의 극히 일부 내용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혼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최악 그리고 사악한 인간상 수없이 접하게 되고요. 정말 현타오는 순간 사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히 선택한 결혼 그리고 결혼을 했다면 나의 행복과 안위에 앞서 배우자 그리고 가족의 행복을 지켜야겠다. 이런 책임감 있는 자세로 결혼 생활에 임하는 분들 부디 조금씩이라도 더 늘어났으면 하는 그러한 순수한 바람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지금도 여전히 가져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치 있는 이혼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치 있는 일상을 응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